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천 2개 2020 타경 55,434번입니다. 대지입니다. 법정 지상권 물건이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이렇게 법정 지상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만 나왔습니다. 토지 221에 17 대지 336평방미터 그리고 221에 20 95평방미터 그리고 221에 23 145평방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에 24 전 23평방미터입니다. 요 내필지 지상에 주택이 있습니다. 96.9평방미터 평수로는 29.3평.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건물은 멀쩡하죠. 멀쩡한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고 토지 내필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잠깐 봅시다. 건축물 대장은 백땡땡씨 여성이죠. 여자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021년 1월 15일 건축주는 백명규씨 착공은 2020년 7월 1일 사용승인은 2020년 11월 11일 신축 건물이죠. 신축 건물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는 백땡땡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백명규씨죠. 토지의 소유자는 백명규씨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조금 전 봤듯이 백현자씨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즉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간혹 어떤 이들은 차지권, 즉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에는 차지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존 등기는 2021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착공 역시 2020년 7월 1일. 그런데 저당권은 2020년 5월 18일, 즉 저당권 설정 뒤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차지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 잠깐 봅시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의 감정금액은 1억 1,890만 9천원 그리고 건물이 현재 29.3평이죠. 요즘 건축비가 평당 한 500만원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평가액도 대략 1억 5천여만원. 그러면 토지의 금액과 합치면 2억 6천 이상 되겠죠. 이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합니다. 자, 이 물건이 7월 26일 월요일 낙찰이 됐습니다. 13명이 들어와서 1억 7,15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 우리 카페 회원도 입찰을 하였으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1억 6천 얼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7,150만원에 낙찰이 됐다. 건물의 소유자도 당연히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떨어졌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는 반드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다시 매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7월 26일 1억 7,150만 원에 이 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7월 26일 채무자 겸 소유자 백땡땡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죠. 이것은 무엇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낙찰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죠. 낙찰이 되었을 때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취하 동의서를 붙여서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하면 됩니다. 자, 7월 28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경매 취하 동의서를 그냥 해줄 턱이 없죠. 속칭 인감비라고 합니다. 인감비. 취하 동의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잘 낙찰을 받고 취하를 하는 데 있어 동의를 해줄 때 그냥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입찰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낙찰자의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보증금 돌려받고 얼마간의 비용을 받아서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결이 됐죠. 즉 1억 7,15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고 그리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정지상권 물건은 단기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건물주가 이 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물건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물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이렇게 취하 동의서를 교부해주고 일정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